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슈 딥다이브 함께 하시죠. SB인베스트의 이수호 본부장 나와주셨고요. 타이탄 파트너스의 윤여민 이사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시장 오늘 괜찮죠? 우리 시장 굉장히 강한 면모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눠보게 될지 첫 번째 주제 같이 점검해 보시죠. 네, 앞서서도 박상조 앵커가 전달해드렸는데 인터배터리 2025가 다음 달 5일부터 7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리게 됩니다. 지금 캐즘 문제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반등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캐즘 전략을 지금 공유하기 위한 어떤 전사들, 우리나라 비롯해서 중국 업체들의 굉장히 획기적인 전략이 공개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고요. 지금 보니까 690여 개사가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고요. 중국 업체 중에서는 비아디가 또 출격을 하게 됩니다. 이쪽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상황인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 오늘도 2차 전지가 눌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지금 인터 배터리를 앞두고 이제 원통형 배터리라던가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술 공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수급 자체가 이제 고점에서 부담이 되는 종목군들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과연 그 수급이 어디로 갈 거냐? 네, 2차 전지 보니까 가격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업황이랑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업황 안 좋은 거 다 알고 있고 실적 안 좋은 거 알고 있고 안 좋다라는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공매도에서 약간 자유로울 수 있는 섹터가 2차 전지 아니겠냐? 그 와중에 또 인터 배터리에 대한 이벤트 그리고 2차 전지 주들 중에서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는 종목군들이 또 있다 보니까 이런 쪽에 대한 기대감이 좀 확실하게 지금 수급적인 요인으로 좀 반응이 나오고 있지 않나. 탑머티리얼 수주권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확실하게 이제 그런 거죠.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기업들 아니면은 그 매출이 아니더라도 정말 이 사업성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들 이런 쪽으로 지금 시장이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인터 배터리를 앞두고 지금 이 기대감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시장이 지금 미국 증시 충격이 나오고 오늘 장 초반에 약간 눌렸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의 회피 물량들이 지금 2차 전지 쪽으로 좀 쏠리고 있다. 좀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좋아서 가는 게 그럼 아직은 아닌 게 맞나요? 연속성을 좀 확인은 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업황에 대한 회복은 아직입니다. 하지만 이제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기존의 하이니켈 배터리, 삼원계 배터리를 떠나서 이제 앞으로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과 연결할 수 있는 쪽으로 확장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LG엔솔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ESS라던가 다른 쪽으로 배터리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쪽으로 계약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제 로봇을 생각해 보면 로봇에도 이제 배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작은 배터리들이. 왜냐하면 로봇이 움직이고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전력이 필요한데 그 전력을 넣을 수 있는 게 결국엔 로봇 안에다가 작은 배터리를 탑재를 시키겠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러한 기존의 전기차 외에 새로운 사업으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들에 대한 기업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사님, 제가 알기로는 3사가 다 출격을 해서 지금 부스가 제일 큰 게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사셀의 원통형 배터리를 첫 공개한다고 하고 SDI는 각형 배터리 쪽이잖아요. 그리고 SKO는 지금 다 합니다. 각형, 원통형, 그리고 파우치까지 하는데 요거 포트 확장을 가속화하겠다라는 전략을 또 새롭게 낼 거라고 하는데 포인트를 어떻게 맞춰서 봐야 됩니까? 사실 2차 전지 안에서도 보면 종목별 차별화는 여전히 강하거든요. 전고체가 가장 먼저 치고 나갔고. 네,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은 각 3사가 일단 전략은 분명히 다릅니다. 특히 이제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좀 원통형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있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전고체 쪽에 좀 일단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보면 2차 전지에 어떻게 보면 수급이 들어오고 어떻게든 상승에 대한 랠리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이 언제쯤 시작됐나라고 좀 체크해봤을 때 아무래도 저는 이제 뉴스를 봤을 때 LG에너지솔루션에 지금 이제 도요타가 배터리를 구매한다라는 그 뉴스가 좀 나오면서 제가 볼 때는 수급에 대한 어떤 기폭제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가 GM과 합작 공장으로 해서 이제 미국에 좀 짓고 있었는데 GM이 이제 아무래도 캐즘과 관련된 부분들로 인해서 좀 어떻게 보면 다 던지고 나갔죠. 지분을 던지고 나간 상황에서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새로운 고객을 찾아야 되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이제 토요타가 어쨌든 간에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의 공장에서 배터리를 사간다라는 어떤 뉴스가 나왔고 그 금액 자체가 2조 원이 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제 이 토요타 같은 경우는 순수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쪽에 좀 더 강점이 있는 회사다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사가는 배터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순수 배터리의 어떤 가격보다 아니면 영업 마진보다는 상당히 좀 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수주를 받았다고는 합니다만 순수 에너지 차를 한 대 파는 거에 비해서 뭐 플러그인이라든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이 팔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수익률 자체가 그렇게 드라마티컬하게 올라간다라고 좀 말씀드리긴 힘들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전히 업황에 대한 부분에서 큰 수주가 나오는 부분은 사실은 아직은 좀 아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만 분명히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뭐 지난주부터 2차 전지의 어떤 투심은 분명히 자극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말씀하셨던 이제 인터 배터리 관련된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또 봐야 될 것이 하나가 바로 이제 결국은 어느 배터리에 좀 집중을 하느냐, 뭐 전고체냐 아니면 원통형의 뭐 여러 가지 지금 각 3사마다 약간 다른 전략을 쓰면서 나오고 있는데 네. 결국 이제 이런 수주에 여기에 더해서 이런 이벤트가 좀 겹치면서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공매도와 관련된 부분들 지금 3월 31일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정은 아니라고 분명히 합니다만 3월 31일 지금 공매도 여기에 플러스 4월 2일 관세까지 지금 이벤트가 이어지게 된다고 하면 충분히 지금 우리는 좀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매매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높은 것보다는 낮은 쪽에 있는 밸류에이션에 있는 종목들을 찾다 보니까 좀 같이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원통형, 특히 전고체 관련된 좀 키워드들로 제가 볼 때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여기에 또 숫자와 관련돼서 그래도 작년에 좀 숫자가 좀 나왔던 종목들에 대한 시세가 조금 강하게 좀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트렌드한 종목을 찾아가는 게 중요한 작업이 또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매도 피해주로서 저희 씨름했던 또 2차 전지가 아니라 오히려 또 수혜주가 될 수도 있겠다. 워낙에 고점주들이 많기 때문에 대피 섹터로 해서 2차 전지를 볼 수도 있겠다라는 점을 공통적으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종목 궁금하시죠? 네, 화면으로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네, 먼저 본부장님의 종목 보실까요? 네, 본부장님께서는 PNT를 골라주셨고요, 오늘은. 네, 이사님의 종목 공개합니다. 네, TCC 스틸로 가겠습니다. 오늘 종목을 보기 전에 잠깐 두 분께 제가 AS를 받아야 되는 게, 네, 본부장님께서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주셨잖아요. 지난주에 나오셔가지고. 6만 원 목표가 잡아주셨는데,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추가적으로 조정하실지 아니면 그대로 가실지 들어보면서 다음 종목 얘기 들어볼게요. 저는 당분간은 그러니까 인터배터리 전후로는 추가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6만 원 부근에서는 일단 비중을 좀 덜자.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조금 더 끌고 가보자. 그래서 7만 원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할을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고 분할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시세를 노려보는 전략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게요. 많이 올랐는데 이게 저는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상용화 기간에 대한 이슈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리고 파나소닉 자체가 전고체 배터리 기술력 1위다 보니까 과연 그 기술력을 따라잡을 것이냐에 대한 우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지금 SK온이라던가 LG엔솔이 집중하고 있는 원통형 배터리 쪽으로 좀 분할 매도를 하셔서 그쪽으로 좀 투자를 하시고 남은 거는 이러한 이벤트 기간 동안은 조금 더 즐길 수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조금 7만 원까지도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주일 만에 10,000 원이나 레벨업이 됐습니다. 그건 분할 매도 하시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7만 원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PNT도 만만치 않게 잘 갔던 주식인데요. 네, 그렇죠? PNT는 실적 모멘텀이 가장 큰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2차 전지 장비 주 중에서 지금 이 정도로 실적낸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누적 수주 잔고가 2조 원을 돌파하고 있다라는 점. 그러면은 이번에도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고 앞으로도 지금 보면은 LFP 양극재 사업이랑 그 다음에 이제 열 처리 관련된 부분 신규 사업에 대한 모멘텀이 있어요. 그러면 사업을 계속적으로 확장하고 있고 캐펙스 투자를 멈추지 않고 있다라는 점. 그러면 돈을 번 걸 가지고 계속 캐펙스 투자를 늘린다라는 점은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건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PNT가 실적이 잘 나오고 나서 지금 시세가 나왔죠. 14% 정도 지난주 월요일날 급등이 나왔었는데 그러고 나서 주가가 가격 조정이 없습니다. 옆으로 지금 이쁘게 횡보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가격 조정이 안 나오고 만약에 횡보를 더 한다. 그럼 힘을 응축시켰다가
추가적인 시세가 한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시는군요. 네, 그렇게 네. 해서 P&T는 네. 지금 신규로 접근하기에 굉장히 부담이 없는 정말 가격대예요. 여기서 빠져봤자 얼마나 빠지겠냐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저가권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신규 접근하기에는 문제가 없다, 부담이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 그래서 얼마 잡아주세요? 네, P&T는 목표가는 일단 뭐 6만 원 정도로 한번 네, 제시를 해드리고요. 네. 손절가는 이제 42,000원 정도 네. 이렇게 잡으시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고 사실 부담이 없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지금 뭐 부담 매수로 접근하기에는 충분히 오히려 비중도 조금 태우셔도 괜찮을 정도의 그런 매력적인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신감 있게 6만 원 목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부장 이사님의 종목이 대주전자 재료였잖아요. 네. 장중에 오늘 9%까지도 슈팅이 나왔고 이평선 다 뚫어버렸습니다. 이것도 AS 좀 해주세요. 네, 일단은 좀 숫자가 나오는 또 본업이 좀 탄탄한 종목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대주전자 재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매물대를 좀 소화를 강하게 하면서 어쨌든 상승 흐름이 나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뭐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 실리콘 응급제 사업에 관련된 부분들 특히 이제 아무래도 테슬라의 어떤 공급망에 대한 진입도 가능하지 않나 어떤 기대감이 분명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추가적인 상승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최근에 지금 이제 보면 신차이가 좀 많이 나오고 있죠. 모델 Y 주니퍼와 관련돼서 어쨌든 실리콘 응급제가 처음으로 이제 적용됐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도 한번 분명히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 일단은 1차적으로 좀 매물대를 좀 소화하는 과정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추가적인 상승 영역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뭐 2차적으로 한 14만 원대까지 한번 좀 도전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주셨던 2차 목표가 때 그대로 도전하는 걸로 해서 네, 계획 잡으면 되실 것 같아요. 오늘 주신 주식도 만만치가 않아가지고요. 네, TCC 스틸입니다. 장중에 12% 넘게 슈팅이 있었고요. 굉장히 거래도 많이 실리면서 올라갑니다. 추천 이유 들어볼게요. 네, 아무래도 이제 TC 스틸 같은 경우는 원통형 배터리 쪽에서 봤을 때 좀 대장주로서 제가 볼 때는 손색이 없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이 철강 쪽 관련된 이슈하고 좀 같이 좀 엮여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제 중국의 후판 쪽에 어떤 덤핑과 관련돼서 좀 제소한 부분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 철강 쪽에 대한 이슈도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뭐 실적 관련된 부분들 숫자도 좀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네. 특히 지난해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은 한 120억 정도가 나왔는데 뭐 전년 대비 좀 상승한 모습 좀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4680 배터리, 특히 이제 원통형 배터리에 관련돼서 지금 LG에너지솔루션 상당히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2026년부터 지금 니켈 도금 강판 수요가 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 네.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TC스틸이 상당히 좀 독과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제가 볼 때는 매출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강한 시세가 나왔습니다만 2월 17일,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는 거의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가 좀 올라오는 상황이기 맞네요.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아직도 가야 할 산은 좀 많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1차적으로 한 4만 원 정도까지는 좀 뭐 기술적 반등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조정이 깊이 나왔습니다. TCC 스틸 같은 경우에는 철강 쪽의 호재도 있고요. 이거는 2차 전지 쪽에서도 굉장히 안정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베팅하셔가지고 4만 원, 네, 앞자리 받기는 그 구간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는 거 괜찮다라는 전략 추천 나왔네요. 저희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가장 강하게 리딩해주고 있는 게 코로나하고 해운이잖아요. 저희 해운 쪽 점검해 보려고 하거든요. 진짜 트럼프 수혜주일까? 네,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거래가 양시장 합산해서 세 번째로 많은 게 HMM입니다. 그런데 해운주를 보시면은 음봉으로 전환이 된 종목들도 있거나요. 네, 윗골이 달고 있는 패턴을 보여주게 되면서 오늘 발동에 걸렸는데 시세가 생각보다는 약하네라는 생각도 조금 가져보게 됩니다. 일단은 중국 선박에 대해서 미국에서 견제책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중국의 상선이 입항을 할 때마다 수수료를 부과하겠다. 요거를 추진하고 있다는 뉴스가 전해지게 되면서 과연 얼마만큼의 우리 해운업체들의 반사이익이 있을까를 저희가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득이 된다고 봐야 될까요, 본부장님? 중국을 규제를 한다. 이렇게 네. 중국 상선 입항할 때마다 수수료 낸다. 이거 엄청 큰 거거든요. 사실 중국에서 차지하고 있는 컨테이너랑 벌크선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 물량을 만약에 이런 수수료 부담 때문에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온다. 네. 그럼 충분히
반사익을 받을 수 있는 지금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다는데 이게 문제가 이제 중국 한다고 했다가 이제 다른 나라까지 포함시켜 버릴까봐 그게 살짝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꼭 그렇게까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막 너무 극단적으로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오늘의 이런 이슈들만 체크를 해본다고 한다면 역시나 우리나라가 반사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나 컨테이너선, 벌크선 운항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은 그런 가능성이 높고 이 연속적인 시세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단발성으로 끝날지 아닐지가 지금 그게 확인이 좀 필요하다는 상황입니다. 물론 오늘 시세가 나와서 뭐 연속적인 상승이 나오기를 한번 기대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종목별로 차별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HMM이 가장 강하고요. 그러고 나서 그 외의 종목군들은 좀 많이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안에서도 좀 옥석 가리기가 필요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실적이라던가 이런 기업들의 상황들을 잘 고려해 보셔서 연속적인 시세가 나오는지를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반사익을 차치해놓고 해운 업황 자체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사실 운임지수랑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막 지금 막 좋다 막 옛날처럼 그 HMM 5만 원 걸 때 그때처럼 막 엄청난 건 아닌데 해운주가 안 움직였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 같아요. 지금 미국의 경기 둔화 이런 글로벌 경기 만약에 둔화 흐름으로 지금 간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거에 대한 운임에 대한 부분 수요가 좀 떨어졌을 때 이거에 대한 운임비가 약간 좀 둔화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일단은 물동량이 많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수요 경기가 좋아져야지 이런 것들이 더 수혜를 보는 거잖아요. 코로나 때처럼 돈을 확 풀어가지고 그게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오르는 게 아니라 지금은 중국에 대한 규제 때문에 우리나라가 반사익을 얻을 것이다 라는 점이 그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게 연속성을 띠는지가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글로벌적인 매크로적인 상황 자체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회사들이 수익성이라던가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와줄 수 있는 밑바탕이 되는지가 확인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동량도 체크를 해야 되고 이게 배가 움직이는 길이 또 요즘에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해요. 이것도 해운주가 못 움직인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서 이사님 지금 중국발 이슈가 나왔는데 그럴 것 같다지 이게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또 이제 그런 것도 저희가 가타 여부를 조금 따져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조금 복잡합니다. 연속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전략 포인트 좀 확인해 주세요. 네,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에 관련된 입장에서 봤을 때 부과를 한다고 했다가 결국은 좀 유예하는, 좀 그러하면서 결국 협상의 지렛대로 이용하는 부분이 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다음 달 24일 공청회를 해서 절차를 걸치면서 확정된다는 점, 결국 이제 한 달 정도에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멕시코라든지 캐나다, EU와는 달리 좀 중국 때리기는 좀 진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임기 시작 이후에 어떤 행보를 봤을 때는 분명히 뒤집힐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측면을 좀 저는 분명히 머릿속에 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러한 측면에서 해운주에 대한 어떤 시세 영속성에 대한 부분들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런 측면에서 해운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결국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강조하는 것들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섹터를 좀 찾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 오히려 해운 쪽에서도 약간의 좀 제가 볼 때는 힌트는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지금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무엇을 강조하느냐, 어떤 부분에서 세일즈를 상당히 많이 하느냐 이런 것이 조선이랑 해운이랑 봤을 때 저는 LNG 쪽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LNG. 그와 관련된 제가 볼 때는 포인트를 잡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쪽에서 포인트를 잡아 나가면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시고 일단은 연속성 잘 모르겠다. 일단 더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사님도. 네, 결국은 이제 이런 지렛대, 협상의 지렛대로 쓸지 아니면 정말 부과할지에 대한 부분들.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좀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지금 진단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어쨌든 오늘 첫 시세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시세가 연속적인 대한 부분은 좀 이번 주 내에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연 연속성이 있을 것인가 말 것인가 요거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조금 더 확인 이후에 조금 더 명확한 전략이 잡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오늘 현재 구간에서요. 두 분이 보고 계신 종목 궁금하시죠?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네, 먼저 본부장님께서는 오늘 가장 핫한 HMM을 들고 오셨고요. 네, 이사님의 종목 보실까요? 성광밴드를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HMM이 뭐 이슈가 이거 말고도 또 있잖아요. 네, 인수권도 있고 한데 좋게 보시는 이유는 어떤 부분이세요? 네, 요거 말고 이제 그 좋은 이슈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SK 해운의 일부 사업부를 지금 인수를 하기 위한 우선 사업 협상자로 선정이 됐는데 이게 지금 HMM이 컨테이너선 위주예요. 그리고 그러면은 벌크선이라던가 다른 쪽에 대한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사업을 다각화시키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실적이 지난해 영업이익이 3조가 넘었습니다. 3조 5천억을 돌파를 하면서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도 잘 나오고 회사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HMM이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냐면 중국 배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그러면은 미국과의 그런 뭐 이런 해운 사업에서 굉장히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지금 분위기가 만들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봤을 때 컨테이너 사업 외에 지금 여러 가지 벌크선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기대감으로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중국에 대한 그런 이슈 때문에 수혜를 받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사업을 다각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인수를 하고 사업을 확장시킨다 이런 부분들은 되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물론 시세가 나왔지만은 저는 추가적인 상승 그리고 오랜만에 거래량이 이렇게 나와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큰 박스권을 좀 돌파해주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거의 2천만 주 육박하는 지금 거래량이 실리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슈팅을 봐야 돼요? 네, 일단은 뭐 23,000원 구간까지 일단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손절가는 19,000원 잡고 좀 짧게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워낙 크니까 좀 크다 보니까 한 번의 시세가 뭐 옛날처럼 그렇게 나오기에는 지금 환경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이 23,000원 부근이 돌파가 나는지 여부를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23,000원 정도까지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거는 그 2차 목표가는 한 25,000원 정도까지 이렇게 좀 업사이드 보시고 한번 끌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 2차 분류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께서는 그 모닝쇼 새벽 방송에서는 또 포스코 인터 추천하셨던데 오늘 굉장히 강력한 슈팅이 나와서 제가 요거 주시려나 해고 봤는데 성광밴드 가지고 오셨네요. 이 시간에는. 일단은 같은 종목을 또 드릴 수는 없어서 일단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조선, 해운 뭐 이런 부분에서 좀 공통적인 부분들 여기에 또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상당히 강하게 미는 어떤 섹터나 상품이 뭐가 있을까 생각할 때 저는 이제 LNG 쪽에 대한 부분을 좀 강조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 정상들 만날 때마다 LNG에 대한 판매를 세일을 상당히 강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조선과도 약간의 좀 결을 달리하고 해운 내에서도 봤을 때 좀 결을 달리할 수 있겠습니다만 공통적인 부분에서 어쨌든 LNG 플랜트 운반선이 분명히 제가 볼 때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이제 상선에 관련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사와 관련된 부분이라면 성광밴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LNG 플랜트에 좀 들어가는 피팅 밸브 쪽에 대한 어떤 종목으로서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 특히 뭐 성광밴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중동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그렇고 좀 상당히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제 LNG 프로젝트가 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거기에 들어가는 피팅 밸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다라는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이런 피팅 업체들에 대한 관심도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성광밴드 같은 경우는 1월 17일 날 어떻게 보면 정고점을 세운 이후에 상당히 좀 조정을 잘 받고 있는 상황. 그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60일선을 좀 받으면서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가 좀 어떻게 보면 오늘 조금 급등했다고 하면 좀 따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성광밴드도 제가 볼 때는 좀 좋은 종목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고점 다시 타진하겠죠, 이사님 그러면? 네, 저는 뭐 성광밴드 같은 경우는 좀 1월 17일 세웠던 32,500원을 다시 한번 틀어야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볼까요, 목표가 일단은? 일단 1차적으로 정고점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